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연기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부트캠프 11일차 11강에 관련되어진 선지들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선지는 13번부터 32번까지 이장 로이와 리플리, 프랭클린, 알몬드와 파웰의 정책 유형에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아마 선지들이 좀 까다롭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도 상세하게 했었던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보통 로이 같은 경우는 배구 규제 이렇게 해서 외워서 진행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풀릴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외우는 것보다 각 정책이 가지고 있는 특징,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3번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로이에 따르면 개별 행위에 강제력이 간접적으로 적용되는 정책, 개별 행위에 적용되는 강제력이고 그게 간접적이다. 이건 딱 봐도 아시겠지만 분배 정책입니다. 분배 정책의 특징으로 보통 이야기가 되는 게 정책 내용이 세부 단위로 쉽게 구분이 되고 각 단위가 다른 단위랑 별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크배럴이나 로그롤인과 같은 그러한 정치 현상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은 맞는 선지. 14번입니다. 로이의 정책 유형 분류에서 강제력이 행위의 환경에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강제력이 직접적이래요. 행위의 환경에 적용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재분배 정책이 됩니다. 의회에서 이 건과 관련된 법안을 해당 의원들이 서로에게 이득이 되도록 협력하여 통과시키는 것. 특정 이익에 대한 수혜를 대가로 상대방이 원하는 정책에 동의해주는 방식. 요거는 포크배럴이 아니라 함께 통나무를 굴리죠. 로그 롤링 현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X가 되죠. 16번입니다. 로이는 정책을 강제력의 행사 방법과 강제력의 적용 대상. 네, 두 가지의 조건이에요. 강제력 행사하는 방법, 강제력 적용하는 대상. 강제력을 행사하는 방법이 직접이냐 간접이냐. 강제력의 적용 대상이 개별 행위냐 사회 전체냐. 요거에 따라 분배, 구성, 규제, 재분배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맞습니다. 로이가 제시한 구성 정책의 사례에는 국유지 불화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유지 불화 정책은 아시겠지만 분배 정책에 해당한다. 그래서 여러분 17번은 X입니다. 로이의 규제 정책은 개별 행위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요. 강제력에 기반을 둡니다. 그래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어떤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의 정책이고요. 강제력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 보실 수 있으니까 18번은 맞는 선지. 19번입니다. 로이의 분배 정책은 누진 소득세와 같이 이데올로기적인 기반에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 누진 소득세와 같이 이데올로기적인 기반에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건 분배 정책이 아니라 재분배 정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19번은 X고요. 20번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국고 보조금은 정부가 말 그대로 국고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거니까 요거는 분배 정책의 사례입니다. 재분배 정책의 사례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거예요. X. 자, 21번입니다. 규제 정책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의 정책, 정책의 불응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규제 정책의 특징 맞죠?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 그래서 정책의 불응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선지입니다. 분배 정책은 서로 간에 협력하는 게 가능하죠. 왜냐면 제로섬이 아니기 때문에. 제로섬 현상이 발생하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요거는 규제 정책에서 더 크고요. 분배 정책은 당사자들 사이에 협력하는 현상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지금 보시는 제로섬 게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적습니다. 자, 23번입니다. 재분배 정책의 예시에 누진세를 통한 사회보장 지출 확대는 들어가요. 하지만 항공 노선의 취향권을 일부의 기업에게만 부여했다. 그 얘기는 규제를 통해서 특정한 기업에게 현재 지대나 지대 추구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규제 정책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23번 뒤에 부분은 규제 정책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셔야 합니다. 자, 24번입니다. 리플리와 프랭클린에 따르면 집행 과정의 안정성과 정형화가 잘 돼 있습니다. 집행에 대한 사회적 갈등의 정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정부에게 작은 정부에 대한 요구와 압력, 다시 얘기해서 정부의 역할이 작아지도록 요구하는 압력의 정도가 낮은 것, 요거는 경제적 경제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가 개입을 했기 때문에 이득이 되게 많이 떨어지는 분배 정책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번은 X. 자, 경쟁적 규제 정책은 배분 정책 성격과 규제 정책의 성격을 제가 동시에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규제 정책은 대부분 이러한 경쟁적 규제에 해당한다. 뒤에가 틀렸습니다. 대부분의 정책은 경쟁적 규제는 좀 줄어들어야 되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호적 규제가 좀 더 늘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보호적 규제 정책에 해당한다라고 내용을 보시고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25번은 X입니다. 26번 경쟁적 규제 정책은 제가 이거 문장 책에서 그냥 떼어가지고 온 문장이라고 얘기를 했죠. 본래 승리자들에게 현재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공급권을 부여해서 이 사람들 이외의 나머지들은 더 이상 시장에서 공급을 못 시키도록 해서요. 지금 선정된 승리자들이 지대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공급권 부여하면서 만약에 이들에 대한 규제적인 조치를 정부가 강력하게 행사를 한다면 오히려 그걸 통해 공익을 도모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26번 맞는 선지입니다. 자, 27번입니다. 로이는 정책 유형을 배분, 구성, 규제, 재분배로 구분을 했고요. 구분의 기준이 되는 것은 강제력의 행사 방법, 또 하나가 강제력의 적용 대상. 비용 부담 주체가 여기에 들어갈 수 없어서요. X가 됩니다. 자, 28번입니다. 분배 정책은 표준운용 절차나 상례적 절차를 확립해서 원활하게 정책이 집행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죠. 집행이 상당히 어려운 정책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9번입니다. 정책의 유형 중에 정책 목표에 따라 일반 국민에게 인적인 자원, 물적인 자원을 부담시키는 정책은 자원을 추출하기 위한 정책, 추출 정책에 해당하죠. 그래서 29번은 맞는 선지입니다. 30번, 로이의 정책 분류에 따라 정책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용이해졌다. 이게 제일 큰 한계라고 했습니다. 조작적 정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래서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게 로이 정책의 한계가 되죠. 31번입니다. 로이의 정책 유형과 리플리의 프랭클린의 정책 유형에 없지만 알먼드와 퍼웰의 정책 유형에 있는 것 상추죠. 아시겠지만 로이는 배구 규제, 배분 정책, 구성 정책, 규제 정책, 재분배 정책. 리플리와 프랭클린은 우리 재분배 정책과 규제 정책을 먼저 설명을 하고 재분배 정책과 배분 정책을 설명하고 규제 정책을 다시 경쟁력 규제와 보호적 규제로 나누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규제 정책들을 설명을 했고 알몬드와 파웰은 다른 정책에 비해 상징이나 추출이라는 정책 요걸 설명하게 됐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31번 요거 현재 맞는 선지입니다. 구성정책은 대외적으로 가치 배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대내로 대내적으로 게임의 규칙을 결정하는 그러한 정책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자, 32번은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 일단 11일차, 11강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은 다시 12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바로 추석 명절의 시작입니다. 추석 때 이것저것 많이 심란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빡세게 정말 목표를 딱 잡고 공부해줘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네, 오늘 연휴 전에 수업도 있고 아마 내일부터 연휴 시작해서 현장 수업이 많이들 휴강을 할 텐데 네, 저는 아침에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명절에 어떻게 공부하실지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네. 오늘 하루 정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하루 여러분 겁니다. 우리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